네, 안녕하십니까. 정본부장입니다. 요즘에 민주당 쪽을 좀 많이 제가 비판을 좀 했고, 또 이제, 진성준 의원, 그리고 이제, 추미애 의원을 이긴 우원식 의원,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그 금투세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면서, 좀 민주당 쪽을 좀 많이 얘기를 했는데, 오늘 좀 드리고 싶은 쪽은 대통령실, 정부 여당 쪽 이야기를 좀 안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박순혁 작가가 생각이 나서 좀 더 얘기를 하는 거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얼마 전에 얼마 전도 아니고 사실 꽤 됐죠. 예, 제가 이제 이런 영상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순혁 작가를 금융 담당 특별 보좌관으로 임명을 해서 금융감독원장인 이복현 원장하고 듀오가 돼가지고 좀 이렇게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금융 카르텔이든 또는 공매도 전산하든 이런 것들 금투세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을 좀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는 실무 인력으로 박순혁 작가를 금융 담당 특별보좌관 특보로 임명을 좀 해달라 또는 금융 담당 비서관 또는 금융 수석도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좀 임명을 해달라 비서관 정도로 임명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보니까 갑툭튀가 나오더라고. 갑툭튀. 예, 갑툭튀. 이게 무슨 말이야? 아니 박순혁 작가 같은 분도 지금 눈치를 봐가지고 소위 얘기해서 웬 갑툭튀냐? 웬 또 솔직히 우리 입장에서 박순혁 작가가 상당히 좀 애국자라고 생각이 들고 정말 필요한 인재라고 생각이 들어서 청년의힘에서도 이제 추천을 한 거 아니겠어요? 금융 담당 비서관으로 또는 보좌관으로 이렇게 해주길 바랬는데 지금 보니까 문고리 3인방이라고 하죠.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문고리 3인방이라고 그래서 문고리 3인방 즉 이제 그 사람들 통하지 않으면 서류가 이제 결제가 되지 않는 그런 어떤 위치에 있는 분들이라 그래서 이분들이 가장 이제 어떻게 보면 서류 결제를 올리는 인사인 거죠. 옛날 같으면 내시 같은 거지, 내시 역할을 한 거지. 예.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께서 직접 이제 서류를 들고 온 사람들을 보지 않고 비서관들을 통해서 이제 서류를 받았단 말이야. 그래서 문고리 3인방이라는 얘기를 들은 겁니다. 그 중에서 가장 문서를 많이 소위 얘기해서 이제 담당했던 사람이 정호성이라는 사람입니다. 네, 정호성. 제가 아는 내용이 대부분 나무위키랑 비슷하게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들어서 알고 있던 내용을 나무위키에서도 보니까 그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나무위키에서도 정호성 이번에 이제 담당 비서관이죠. 가장 많이 이제 문서를 출납했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번에 이제 정호성이라는 분이 이제 어떤 분이냐면 아직 방금 얘기했지만 이제 탄핵의 주역이잖아요. 탄핵의 주역. 그리고 우리가 살인의 추억이 아니라 탄핵의 추억을 이제 리마인드 할 수 있는 국민들한테 그래서 좀 잊고 싶잖아요. 국민들도 우리나라도 사실 선진국인데 명색이 어떤 대통령을 탄핵하고 이런 것들이 그렇게 베네수엘라라든지 인도네시아도 아니고 말이야. 어디 태국 같은 나라도 아니고 이렇게 대통령을 끌어내린다는 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 같기도 하지만 사실 정치가 성숙되지 않거나 이랬다는 느낌으로 받을 수 있잖아. 그래서 국민들은 어떻게 가서 대통령도 내릴 수 있다라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지만 그래도 불행한 정치 역사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런 추억을 리마인드 할 수 있는 사람을 이렇게 보고 싶지 않은 거죠. 사실 정호성도 그렇고 박근혜도 그렇고 사실
어쨌든 좀 본인들이 아무리 이제 그게 억울하다고 해도 어떻게 보면 나타나지 않는 게 정상인 거지. 나타나지 않는 게. 예.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한국인의 미덕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번에 정호성이라는 분이 대통령실에서 이제 발탁이 돼서 시민사회 수석 쪽으로 해가지고 뭐 제3비서관인가? 뭐 그런 걸로 발탁이 됐다고 그래. 시민사회 수석으로 정호성이라는 자를 제3비서관으로 발탁을 할 정신이면 금융 담당 특별보좌관으로 박순영 작가를 비서관으로 앉히는 게 훨씬 더 표 얻기에도 도움이 되고 중도층 마음을 잡는 것도 도움이 될 텐데 그거를 만약에 총선 전에 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나. 예? 총선 전에 박순영 작가를 금융 담당 특별보좌관이나 또는 금융 담당 비서관으로 만약에 임명을 해서 그냥 앉혀놓고 아무것도 안 물어보고 했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그냥 형식적으로 앉혀놓게 이렇게 했다 하더라도 중도층이라든지 소위 얘기해서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그래도 대통령이 우리의 뜻을 들어주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도 했을 것 같은. 그러면서 지금은 이게 백 몇 석 돼 가지고 정말 100대 골프도 아니고 백돌이 민주당 175석인데 지금 이 정도 100쪽 넘는 정도의 수준으로 지금 의석을 가지고 쩔쩔매면서 탄핵이 될까 말까 또는 특검 이런 걸 법안을 올리는 안에 이런 걸로 지금 고생을 하는 것도 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중도층의 마음을 못 읽어가지고 그럼 그 중도층의 마음을 읽는 어떤 그런 시그널을 인사로 만들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정호성이라는 사람이 비서관이 되는 걸 보면서 도대체 이 정신머리라는 게 지금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정말 짜증이 나더라고요. 짜증이. 정말 제가 솔직히 보수층 지지하는 사람이고 현 정부에 대해서 정말 우호적인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 박순영 작가 금융 담당 비서관으로 좀 앉혀달라. 특별보좌관으로 좀 해달라. 왜? 이게 본인들 총선에 좋다. 선거에 좋다.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총선에 이기는 길이라고 그렇게 몇 번을 얘기했는지 몰라요. 몇 번을 얘기했는데 그거는 그냥 기뚱으로 듣고 정말 어떻게 보면 몸에 좋은 약을 안 먹고 지금 말도 안 되는 무슨 정호성이라는 사람을 3비서관으로 앉혀가지고 도대체 그런 인사를 해서 어떤 걸 얻겠다는 건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 인사를 해서 정호성이라는 사람을 탄핵의 주역이기도 하고 추억이기도 한 그 사람을 박근혜 대통령도 지금 어떻게 보면 탄핵돼가지고 왠지 얼굴 나오면 좀 이상해가지고 유영아란 분이 대신 나오고 이렇게 했던 거잖아요, 사실은. 왜? 어쨌든 간에 저쨌든 간에 대통령이 현직 실정법에 의해서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탄핵이 됐으면 그거는 어쨌든 간에 따라야 될 거 아니야. 잘못한 거잖아요. 그걸 우리가 이제 다시 되돌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쨌든 간에 지키고 가야지. 박순영 작가 비서관 시키는 게 훨씬 더 정당성이 있고 명분 있고 실효성이 있는 건데 그건 안 하고 뭔 정호성이야. 웬 말도 안 되는. 아무리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지금 사설을 안 나오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경향신문, 한겨레 지금 한국일보 싹 다 나오고 있는데 왜 무슨 짓거리 하고 있냐 지금 무슨 생각으로 지금 정호성이라는 사람을 비서관으로 좀 만드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저는 정말 이해를 못 하겠네요.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신문들은 박순영 작가 비서관 추천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냥 정호성 자체에 대해만 얘기를 하지만 저는 하도 그거를 얘기를 많이 했던 입장에서 박순영 작가라는 분은 저렇게 지금 어떻게 보면 유튜브 몇 개나 폭파당해가지고 지금 돈도 사실 어떻게 보면 잘 벌지도 못하고 그리고 어디 직장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돈도 좀 월급도 받고 이래야 되는데 어떤 커리어라도 좀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자리가 사실 어떻게 보면 대통령실 특별보좌관이라든지 금융담당 비서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분을 위한 자리도 자리지만 사실은 그게 어떻게 보면은 개인 투자자들이라든지 중도층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얼마나 그 위안이 되는 그런 인사예요. 그러니까 인사라는 거는 그냥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정치 행위잖아요. 내가 누굴 인사를 했다, 누구를 뭐 임명을 했다, 이게 그 자체가 정치 행위고, 그로써 얼마든지 많은 뭐 여론을 환기할 수 있고 민심을 어떻게 보면 수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행위란 말이야. 그러니까 대통령이 정말 우리의 뜻을 이해하는구나, 이런 행위, 이런 거잖아요. 근데 정호성이라는 사람, 탄핵의 주역이었던 정호성, 문고리 3인방이라는 사람을 대통령 실내 비서관으로 앉히는 건 어떤 시그널을 줄 수 있을까요? 국민들한테. 국민들한테 주는 시그널은 뭘까? 그게 과연. 저는 그게 궁금한 거야. 박순혁 작가를 비서관으로 앉히면 그거는 어떻게 보면 주는 시그널이 명확하잖아요. 이제 실무 인력, 좀 실무 인력을, 금융의 현업에 있는 실무 인력을 앉힘으로써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애환을 좀 내가 좀 직접적으로 좀 풀어주겠다. 그 얘기를 좀 듣겠다. 그리고 금융감독원이나 이런 사람들과 조율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손에 잡히는 그런 금융행정, 그리고 어떤 경제, 금융 질서를 좀 우리가 확고하게 좀 다시 다지겠다. 이런 확실한 시그널을 줄 수 있는데, 정호성 비서관은 도대체 어떤 시그널을 줄 수 있을지 저는 좀 약간 어리둥절하더라고요. 같은 어떤 보수층을 지지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이재명 대표가 진성준 의원 임명하는 것보다 더 웃기는 거예요, 사실은. 예. 진성준은 그래도 임명할 때는 뭐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제 말하는 게 하도 웃기니까 이제 비판을 받지만, 정호성은 임명 자체가 웃기는 거야. 정호성은 임명 자체가. 그건 정말 웃기잖아요. 정호성이 임명할 정신이면 왜 박순혁을 임명을 하네. 그런 사람들 임명해서 어떻게 보면 정말 혁신적인 이미지를 부여하고, 이런 것들을 금융개혁에 대한 정말 확고한 의지를 보여준다, 이런 느낌이 드지만, 정호성은 도대체 뭐야? 탄핵하면 다시 하겠다는 건가? 민주당이 탄핵할 때 모르니까 탄핵을 잘하는, 한번 당해봤던 정호성이라는 사람이 비서관으로 앉혀서 대통령님 탄핵당하는 빌릴 때 이런 분위기니까 제가 그때 탄핵당하는 느낌일 땐 제가 말씀드릴게요,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 정도밖에 배포가 안 되나? 그 정도밖에 어떻게 보면 겁이 나서 그러는 거예요, 진짜. 내가 지금 탄핵당할까봐 민주당 애들이 정말 의석도 많고, 조국이나 뭐 이런 애들이 의석도 많고 하니까 불안하다. 탄핵 당했던 비서관을 하나 앉혀야 되겠다, 이런 건가? 어떤 의도인지 한번 저는 그걸 좀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어. 네. 정호성이라는 사람을 왜 비서관으로 앉힌 건지에 대해서, 그 인사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어. 그거를 뭐 백보 양보 해가지고 그것도 또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 중앙지검장일 때 박근혜 대통령 수사를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정호성이라는 사람도 다 지금 구속 수사시켜서 깜빵 집어넣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를 어쨌든 본인이 깜빵 집어넣은 사람이면은 본인이 깜빵 집어넣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이 사람 재받아야 된다고 판사한테 데려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 100번 양보해서 또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걸 또 사면을 했어. 뭐 하회의 의미로 할 수도 있겠지. 내가 대통령 됐는데. 그럼 거기까지인 거야. 근데 거기도 왜 자리를 주고 그래? 그 사람한테. 그걸 자리를 주는 것까지는 아니지. 그걸 왜 뭘 자리를 줘요, 거기서. 그럼 주더라도 어떻게 보면 좀 소문 안 나는 자리를 주든지, 어디 어디 공사에 공기업에 감사 자리라든지 이런 거. 대통령실에 비서관이라는 것을 주면 어떡하냔 말이야. 다 전 국민이 다 알게끔. 옆에서 추천한 사람 누구예요? 정호성. 난 그게 좀 궁금해. 정호성 비서관이라는 사람을 추천한 그 사람이 누군지 궁금하다는 거지. 같은 여권을 지지하는 입장에서 정호성 비서관 추천한 그 사람, 정말 그 사람은 역적입니다. 역적. 역적이에요. 이재명 대표한테 진성준 의원 추천한 사람도 역적이고, 민주당 쪽에서는 역적이고, 추미애 어떻게 보면 국회의장 안 됐다 그래가지고 문자폭탄 날렸던 개딸들이 양안이 다 역적이에요. 왜? 민주당 이미지를 실추시키기 역적이지. 국민들이 그거 봤을 때 이 새끼를 다시 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겠어? 표는 어쨌든 수천만 표를 5천만 중에서 4천만 중에서 소위 해서 유효 투표 4,200만 중에서 2천만 이상 가져와야 대통령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거 보면서 개딸이 양안이 뭐니 그런 얘기 하는데, 그거 보면서 표 주고 싶은 국민이 누가 있어? 솔직히 중도층이 그 중에서 30%인데. 그러니까 개딸이 양안은 이재명 대통령 되는 데는 완전히 역적인 거야. 지금 상황에서는 아무런 도움이 안 돼. 아무런 도움이 안 돼.
무조건 중도층 가족이 전쟁이야. 그러면 반대로 얘기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무슨 정신으로 도대체 정호성이라는 사람, 지금 중도층이 봤을 때 미친 거 아니야 하고 생각할 정도의 그런 인사를 하냐 이거지. 진성준이나 추미애 옹호하는 것만큼 지금 정호성 얘기하는 건 더 웃기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추미애 의원을 국회의장을 만들려고 하는 의도, 그리고 진성준이니 뭐니 이런 의도는 나를 위한 칼이다라고 생각했는 건지, 그래서 정호성이라는 사람을 방패로 생각해서 한번 탄핵 당한 사람이니까 나를 전체 돌아가는 분위기를 이해하겠다 이런 의도로 지금 한 건지에 대해서 정말 모르겠는데, 저는 그 의도 알고 싶지도 않아요 솔직히. 그 의도가 뭐든 간에 정치라는 것은 의도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치는 모든 게 다 쇼야, 쇼. 내가 이런 쇼를 하면 그 쇼의 시그널인 거야, 그 쇼가 자체가.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내가 예를 들면 난 정호성 진짜 싫은데 누가 시켜서 내가 했어, 그건 의미가 없어. 누가 추천했는데 그 추천자를 내가 싫긴 한데 그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어쩔 수 없이 했다, 뭐 천공이 얘기했는지 그런 얘기 필요 없어요. 그거 한 자체가 이미 책임을 져야 되는 거야 정치는. 그거에 대해서 이미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 그러니까 정호성이라는 사람을 비서관, 대통령실 비서관으로 임명을 한 자체가 이미 국민들한테는 매우 부정적인 시그널로 보여지는 겁니다. 마치 추미애 의장이 추미애 의장 후보가 떨어진 거에 대해서 개딸 양아가 문자 폭탄 보내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진성준 의원이 똥볼 차면서 지금 금투세 관련돼 가지고 헛소리 하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만큼의 표를 깎아먹고 있는 거야. 정말 그런 탄핵 진짜 재수 없으면 진짜 탄핵 들어가. 그러다가 왜 그 쓸데없는 뉘앙스를 풍기냔 말이지. 뭐하러 정호성이라는 사람을 앉혀가지고 진짜 재수 없게 자꾸 그런 탄핵의 그런 추억을 다시 리마인드를 다시 가져오냐 이 말이야, 제 말씀. 왜 그런 짓을 하냐 이거지. 난 이해를 못하겠네 이게 진짜. 오늘 인사는 정말 밥맛이었어요, 한마디로. 진짜 밥맛이었습니다. 그 얼굴 쳐다보니까 갑자기 또 옛날 생각나잖아. 안 그래도 짜증나 죽겠는데. 그 촛불에 의해서 그 탄핵된 거 자체만 해도 너무나 정말 괴로웠는데, 그걸 다시 또 봐야 되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안 좋아. 전혀 도움이 안 돼. 막 열성 지지층도 기분 나쁘고, 중도층은 더 기분 나쁘고, 이런 상황인 거야. 도대체 누구한테 표를 받을 수 있는 그 인사인지는 정말 저는 이해를 못 하겠다는 거. 더더욱이나 저는 개인 투자자들이라든지 금융개혁을 원하는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호성 올릴 정도의 그런 욕바가지를 먹을 정도로 마음가짐을 가졌다면 박수호 작가를 비서관으로 만들었지 왜 정호성이야. 그 정도 욕먹을 정도로 정호성 앉혀서 욕먹을 정도의 그런 마음가짐이면 박순혁을 앉혔어야지라는 생각을 저는 너무 들더라고요. 너무 들어. 그래서 저는 정호성 이란 사람은 개인적으로 일면식도 없고 그 사람 아무 알지도 못하지만 그분이 주는 시그널은 명확하잖아요. 탄핵의 주역, 그리고 탄핵의 추억을 리마인드할 수 있는 인물. 그 사람이 무슨 어떤 업적을 했는지는 모르겠어. 하지만 일단 죄 받고 사면이 됐다고 해도 사면이 됐다고 해도 죄는 있는 거 아니에요. 법적으로만 어떻게 보면 사면 복권이 된 거지, 국민들의 머릿속에는 이미 정치적으로는 처단을 당한 거 아니야. 사법적으로는 사면 복권이 됐지만 정치적으로는 처단이 된 거지. 그럼 그 사람을 다시 비서관에 안 튼다는 거는 정말 올바르지 않는 정치의 행위고, 더더군다나 박수현 작가 같은 분들도 비서관으로 안 시키는 마당에 정호성이라는 사람을 비서관을 시킨다? 정말 너무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는 정말 웬만하면 정말 정부 여당 비판 안 하려고 그러고 대통령실에 대해서 이야기 안 하려고 하는데, 오늘만큼은 정말 꼭 얘기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계속 이제 금투세 관련돼서 민주당 얘기하고 또는 대만 문제 관련돼가지고 어저께도 이제 이재명 대표 좀 싫은 소리를 했는데 거기 누가 댓글을 남겨놨더라고요. 왜 민주당만 까느냐. 너무 이거 그렇다. 그거 보면서 내가 좀 너무 경도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차에 오늘 인사가 나오는데 정호성 탓했다는 소리를 듣고 나니까 이게 뭔 소리야. 응? 이건 또 뭔 개소리야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정말. 정말 저는 이 마음을 위로하려면 박순혁 작가라도 어떻게 보면 비서관으로 좀 앉혀주겠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 정도로. 정말 정호성 정도 될 정도면 박순혁은 왜 안 돼? 정호성이 되는데 박순혁이 왜 안 되냐고.
둘의 이미지로 따지면 정호성은 완전히 그냥 마이너스 지하실로 갈 정도의 지지율이지만 박수정은 그래도 35% 정도는 완전히 지지층을 갖고 있는 사람 아니야. 중도층 35% 전 국민에. 응? 박수정 좋아하는 사람 많잖아요. 얼마나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대통령 지지율에 도움이 될 뿐이고 또 금융기획이 도움이 될 뿐이야. 저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번에 정호성이란 자를 비서관으로 앉히는 거에 대해서는 너무나 어떻게 부정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고 더불어 정말 이참에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금융 담당 비서관으로 박순혁 작가 꼭 추천드리고 정말 이참에 이걸 만회하기 위해서라도 박순혁 작가를 대통령실에 특별보좌관으로 꼭 임명해달라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